컴포지션 만들게요. 뉴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컴포지션 네임은 도형 모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프리셋 목록 클릭하시고요. HDTV 1080-2997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해서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할게요. 펜 툴 선택하고요. 수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 필은 없고 스트로크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필 글자 클릭하고 난 클릭하고 OK 하시고요. 스트로크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스트로크 위드 수치 클릭하고요. 선의 굵기가 되겠죠? 12 입력하고 엔터 키 치도록 할게요. 컴포지션 우측 상단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포인터 하단으로 이동하고 수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채로 클릭해서 수직선을 그리고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실게요. 그려진 수평선의 가운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플러스 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포인트를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클릭을 하고 클릭한 포인트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선이.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가 꺾어지는 것이 아닌 곡선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되게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Z키 눌러서 포인트 추가하기 전으로 되돌릴게요. 곡선으로 사용하려면 선의 중심점을 드래그를 먼저 이렇게 해주실게요. 그리고 방향선 포인트를 Shift 키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일자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추가된 포인트를 이제 좌우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컨트롤 Z키 눌러서 일직선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엔터키 치고 한글로 수직선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엔터키 칠게요. 현재는 중심축이 컴포지션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이 중심축을 선의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Alt 컨트롤 키 두 개 키를 꾹 누른 채로 홈 키를 한번 눌렀다가 댈게요. 그러면 중심축이 선의 센터로 이동이 되고요. 정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원은 새로운 쉐입 레이어로 생길 수 있도록 타임라인 빈 곳을 한번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 선택을 하시고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마저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할게요. 마우스 버튼 손 떼고 키보드 손 떼시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엔터 키 누르고요. 원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엔터 키를 칠게요. 그리고 중심축을 원의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Alt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홈 키를 한번 눌렀다가 떼도록 할게요. 그려진 원을 컴포지션의 왼쪽 바깥쪽에 위치시키고 포지션 모션을 주겠습니다. 1번 원 레이어 클릭하고 P 타자에서 포지션 옵션 펼쳐 주시고요.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하실게요. 20프레임 뒤로 갈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눌러서 20프레임 뒤로 가고요. 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으로 이동할게요. 수직선에 맞닿은 위치로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재생해 볼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자, 이제 가속 감속을 주도록 할게요. 키프레임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F9 키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EC가 들어가서 장구 모양으로 키프레임이 변하게 되겠고요.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실게요. 그리고 하단 포인트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도착점이 빨라지도록 왼쪽 노란색 포인트를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 할 거예요. 이때 그래프가 너무 작게 보여서 편집하기가 힘들다면 그 하단에 있는 원 버튼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확대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왼쪽 노란색 포인트를 Shift 키 누른 채로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해서 도착점이 빠르게 하고 다시 그래프 에디터 클릭해서 그래프 에디터를 빠져나가고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만약 그래프 에디터가 곡선으로 안 보이고 빨간색의 S자 모양으로 보인다. 그러면 패널 빈 부분을 우클릭하고 에딧 스피드 그래프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곡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인디케이터를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이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여주시고요. 수직선에 모션을 주기 위해서 수직선 레이어의 왼쪽에 있는 꺽쇠를 클릭을 해주시고 컨텐츠 꺽쇠 클릭, 쉐입 1번 꺽쇠 클릭, 패스 1번 꺽쇠 클릭하고 패스 모션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패스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이동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셀렉션 툴 선택 상태고요. 가운데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가운데 포인트 선택을 해 주시고요.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두 프레임 다시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고요. 가운데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더 드래그 하실게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고요. 가운데 포인트를 왼쪽으로 또 드래그 할게요. 다시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을 복붙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키프레임 클릭,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수직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인디케이터를 원 레이어의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일게요. Shift 키 꾹 누른 채로 인디케이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원 레이어의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원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 두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컴포지션에서 원을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왼쪽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 눌러주시고요. 다시 두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원을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Shift 키 누르고요. 다시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그리고 원을 왼쪽으로 다시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다시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원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놓고요. 다시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원을 왼쪽으로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새로운 레이어로 생길 수 있도록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채로 마저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스트록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빨간색 선택하고 OK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이름 변경하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엔터키 치고요. 사각형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엔터키 칠게요. 그리고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중심축을 사각형의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Alt 컨트롤 키 꾹 누른 채로 홈 키를 한번 눌렀다 뺄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원의 오른쪽 키 프레임에 붙일 거예요. Shift 키 누른 채로 인디케이터를 원의 오른쪽 키 프레임에 붙이고요. 컴포지션에서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원과 같은 위치에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이때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원 레이어를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자르고 그 뒤쪽은 버리도록 할 거예요. 원 레이어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립 자르기 컨트롤 시프트 D 누를게요. 그러면 원 2번이라는 레이어가 생겼고요. 뒤쪽 클립이죠. 이 레이어는 삭제를 할 거예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사각형 클립은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시작이 되도록 할게요. 사각형 레이어 클릭하고요.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클립이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시작이 되도록 이동을 해 주실게요. 여기까지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원이 바운스가 되고 사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사각형 레이어 앞쪽에 붙이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그리고 사각형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사각형에는 로테이션 모션을 줄 건데요. 중심축을 다시 원의 왼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하고 로테이션 주도록 할게요. 중심축 이동하기 툴박스에서 펜 비하인드 툴 클릭해 주시고요. 컴포지션에서 중심축을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채로 왼쪽 하단 모서리로 드래그해서 스냅이 되도록 하고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로테이션 모션 줄 거니까 R 타자 하실게요. 그러면 로테이션 옵션이 펼쳐지고요. 로테이션 스탑워치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10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고요. 로테이션 툴을 선택을 하실게요. 그리고 컴포지션으로 오고요.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사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시키고요. 다시 3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사각형을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하고 이때 Shift 키를 꾹 누르면 수평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새로운 레이어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이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옵션들이 전부 펼쳐져 있으니까 옵션을 닫고 시작할게요. 각 레이어 왼쪽에 꺽쇠를 클릭해서 옵션들을 모두 닫고 시작을 하실게요. 그리고 타임라인 빙고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툴박스에서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컴포지션에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 버튼 누른 채로 아래 방향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꼭지점 수가 감소가 돼서 삼각형이 되고요. 삼각형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은 연두색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스트록 색상 상자 클릭하고 연두색 선택하고 OK 버튼 클릭하고요. 셀렉션 툴 선택을 하실게요. 그리고 1번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엔터키 누르고요. 삼각형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엔터키를 누르시고요. 역시 중심축을 삼각형의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키 누른 채로 홈 키를 한번 눌렀다가 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각형을 드래그해서 컴포지션 상단에 안 보이는 위치에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사각형이 회전되고 끝난 위치에 갖다가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각형 레이어 클릭하고 포지션 모션을 주기 위해서 P 타자하시고요. 그러면 포지션 옵션이 펼쳐지고요.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다음 포지션의 오른쪽 수치 세로값이 되겠죠. 오른쪽 수치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삼각형을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까지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눌러서 두 프레임 이동해 주시고요. 삼각형을 위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놓고요. 다시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삼각형을 하단으로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까지 다시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각형의 스케일 모션을 줄 건데요. 세로값만 사용할 거예요. 사각형 레이어 2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U키 눌러서 키프레임을 펼쳐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케일 모션을 펼치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채로 S 타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케일 옵션도 펼쳐지고요.
스케일의 세로값, 높이값만 사용할 것이므로 쇠사슬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해제해 주시고 스케일 스탑워치 클릭하고요. 자, 스케일 키프레임 찍혔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가고 사각형의 높이를 줄일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눌러서 두 프레임 이동하고요. 사각형의 위쪽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줄이도록 할게요. 삼각형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를 제일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이도록 할게요. Shift 키 누른 채로 인디케이터 드래그해서 오른쪽 키프레임에 붙여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요. 삼각형을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요. 삼각형을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까지 내려주시고요. 다시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위쪽으로 조금 올려주시고요. 또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눌러주시고요. 삼각형을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에 이동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각형의 높이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레이어의 스케일 왼쪽에 보면 Add Remove Keyframe이라고 현재 값을 찍어주는 것이 있어요. 자, Add Remove Keyframe 클릭하면 사각형은 이 값과 이 키프레임 값이 같으므로 변화가 없겠고요. 여기서 두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컴포지션에서 사각형의 높이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삼각형 키프레임의 오른쪽에 붙이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삼각형 키프레임 오른쪽에 붙여주고요. 두 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위쪽으로 이동할게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사각형 윗선과 맞닿은 위치까지 내려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다시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까지 내려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사각형을 다시 줄여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레이어 클릭하고요. 컴포지션에서 사각형의 위쪽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실게요. 삼각형 레이어 클릭하실게요. 그리고 컴포지션에서 삼각형을 다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해 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까지 이동해 주시고요.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삼각형을 위쪽으로 조금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두 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삼각형을 사각형 아랫라인까지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각형 레이어 클릭하도록 할게요. 인디케이터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삼각형이 사각형과 맞닿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위치까지 사각형의 모양은 변함이 없게 할 거예요. 따라서 스케일의 왼쪽에 있는 Add Remove Keyframe 클릭해서 현재 값 찍어주시고요. 한 프레임만 뒤로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다운 키 한번 누르고 사각형의 위쪽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완전한 일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사각형 클립은 자르고 오른쪽을 버릴 거예요. 사각형 레이어 클릭하고요. 클립 자르기 컨트롤 쉬프트 D 눌러서 잘라주시고요. 잘려진 레이어는 2번 레이어가 되겠네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2번 레이어를 삭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중간 재생해 볼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자, 인디케이터를 삼각형 키프레임 앞쪽에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시프트 드래그 삼각형 키프레임 앞쪽에 붙이고요. 자, 페이지 업키 눌러서 왼쪽으로 인디케이터 이동할게요. 페이지 업키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삼각형을 컴포지션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안 보이는 위치까지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홈키 스페이스바. 이때 속도 조절은 키프레임의 간격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 모션이 좀 빠른 듯하므로 사각형과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드래그해서 삼각형과 사각형 키프레임을 모두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Alt 키를 꾹 누른 채로요. 제일 오른쪽 키프레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키프레임 간격을 넓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각형 클립의 길이도 늘려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클립 클릭하시고요. 클립의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 키프레임 끝까지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느려졌는지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사각형이 갑자기 줄어들도록 사각형 키프레임에는 중간값을 없애도록 할게요. 사각형 키프레임 전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한 키프레임을 우클릭하고요. 키프레임 인터포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화 상자에 템포럴 인터포레이션에 리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홀드를 선택하시면 키프레임 사이에 중간값이 없어지게 돼요. 홀드 선택 OK 하면 키프레임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제 재생을 해보면 사각형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재생해 볼까요? 인디케이터를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직선을 다시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역시 새로운 레이어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타임라인 빙고 클릭. 레이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펜 툴 선택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클릭 Shift 클릭해서 기존 라인의 3분의 1 정도 길이 되는 수직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선 색상은 흰색을 주도록 할 거예요. 툴박스에서 스트로크 색상 상자 클릭하고 흰색 선택하고 OK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이 수직선의 이름은 수직선 1이라고 수정해 줄게요. 1번 레이어 클릭, 엔터키 치고요. 수직선 아라비아 숫자 1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심축은 수직선의 하단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중심축 이동하기, 펜 비하인드 툴 선택하고요. 중심축을 드래그해서 수직선의 하단으로 배치를 해주세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수직선 하단에 앵커 포인트가 달라붙게 스냅이 되고요. 다음 수직선 1번 레이어를 두 개를 복제를 할게요. 자, 1번 레이어 클릭, 컨트롤 D 두 번 누를게요. 컨트롤 D, D. 그러면 수직선 2, 3번이 복제가 됐고요. 복제된 수직선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수직선 2번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레이어는 하단으로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직선 3번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복제된 수직선을 드래그해서 역시 하단으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수직선 1, 2, 3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할 거예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3번 레이어 클릭해서 수직선 1, 2, 3번 레이어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컴포지션으로 오실게요. 기존에 그려진 라인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같은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미세하게 이동할 때는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현재 위치에서 7번 레이어, 수직선 레이어는 뒤쪽을 잘라 버리도록 할게요. 7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인디케이터를 가장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에 붙여놓고 있고요. 자르기 컨트롤 시프트 D 누르시고요. 잘려진 오른쪽 클립은 수직선 2번이 되겠네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직선 1, 2, 3번 레이어는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시작이 되도록 할 거예요. 수직선 3번, 1번 레이어 클릭, Shift 키 누르고 3번 레이어 클릭해서 3개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클립이 현재 인디케이터에 달라붙고요. 여기서 삼각형의 포지션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삼각형 레이어 클릭하고요. 5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키 1번, 2번, 3번, 4번, 5번. 5프레임 더 이동할까요? 페이지 다운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현재 위치까지 삼각형은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각형 레이어 포지션의 왼쪽에 있는 Add Remove 키프레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5프레임 뒤로 갈게요. 페이지 다운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수직선과 맞닿은 위치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삼각형을 컴포지션 바깥쪽으로 빼놓도록 할게요. 안 보이는 위치까지.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왼쪽으로 이동해서 삼각형과 수직선이 맞닿은 위치, 이 위치에 삼각형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 2, 3번 레이어는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모두 사용할 거예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3번 레이어 클릭 모두 선택하고요. 포지션과 로테이션 모션을 쓸 거니까 P 타자를 해주세요. 그리고 로테이션 모션도 펼치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채로 R 타자 해주세요. 다음 로테이션과 포지션 스탑워치를 클릭할게요. 포지션 스탑워치 클릭, 로테이션 스탑워치 클릭. 그러면 선택한 3개 레이어의 로테이션과 포지션 키프레임이 모두 찍히게 되고요. 5프레임 뒤로 이동할게요. 페이지 다운키 1번, 2번, 3번, 4번, 5번. 수직선 3번, 즉 1번 레이어 하나만 클릭하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을 먼저 해제를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A 키 누르세요. 그리고 1번 레이어 클릭. 컴포지션에서 선을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이동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전도 시키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툴 클릭하고 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주도록 할게요. 다음 2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수직선을 컴포지션 오른쪽 바깥쪽으로 빼놓도록 할게요. 역시 회전도 시킬게요. 로테이션 툴 클릭하고요. 선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다음 3번 레이어 클릭하고요.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컴포지션에다 수직선을 우측 상단 대각 방향으로 빼놓을게요. 그리고 역시 회전시켜 주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툴 선택하고 선을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제 선이 바깥으로 회전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될 수 있도록 랜덤하게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자, 현재는 보시면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 보면 삼각형이 사각형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선을 깨트리는 장면이 되는데 선이 동시에 이렇게 이동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직선 3번, 2번, 1번의 키프레임을 랜덤하게 조절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자, 정해진 건 없어요. 키프레임 간격을 랜덤하게 좁혔다, 넓혔다, 로테이션도, 자, 포지션도 좁혔다, 넓혔다, 간격을 조절해 주시고요. 자,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포지션 간격 넓혔다, 좁혔다. 자, 그리고 이제 재생을 해 보시면 이제 선이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랜덤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재생을 해 볼까요? 제일 오른쪽 키프레임에 인디케이터를 붙일게요. Shift 키 누르고 인디케이터 드래그. 여기서 20프레임 뒤로 가서 웍 에어리어를 마감할 거예요. 20프레임 뒤로 가기 Shift 키 꾹 누르고요. 페이지 다운 키 1번, 2번. 그리고 N 키 눌러서 웍 에어리어 마감해 주시고요. 전체 재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 바